네,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75세 이상 고령층 이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 맞는 게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그동안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했던 어르신들이 이제 접종을 맞았다면 예. 오늘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하지 않은 일반 어르신 가운데 75세 이상 대상으로 네네. 접종이 시작됐고요. 예. 이 고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은 351만 명 정도 계신데요. 예. 그중에 한 86% 정도가 접종에 동의를 했고 접종을 맞고 나서 반응은 걱정은 좀 했는데 맞고 나니까 괜찮다. 뭐 독감 주사 맞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자식이나 손주가 혹시 감염될지 몰라서 그 접종을 맞았다. 뭐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 이런 고령층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의사항도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층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종 날짜가 미리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본인의 접종 날짜에 맞춰서 가서 접종을 해야 되고요. 백신 접종하기 전에는 그 심한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목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건 피해야 되고요. 이제 접종할 때는 의사의 예진, 진찰을 받는데 이때 본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접종 받고 나서는 그 접종센터에서 15분 내지 30분간 머무르면서 예.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나타날까 이런 걸 예, 지켜봐야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이 끝나더라도 한 3일 정도는 좀 쉬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이기 때문에 가족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되고 만일 독거노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서 전화 같은 걸로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5월, 6월 접종 계획표가 다 나왔잖아요. 4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고 5월에는 항공 승무원들도 맞고 65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75세 이상 어르신이 이번 주 이제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노인 시설에 계신 그 이용자나 종사자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 가면 특수교사하고 보건교사, 예.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셋째 주에는 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나 뭐 결핵 환자, 한센인 거주시설 이런 곳에 접종이 되고 마지막 주에는 노숙인 상대로 접종이 됩니다. 예. 그리고 5월은 이제 연령이 다시 낮아져서 65세부터 74세 어르신 그 대상 인구가 더 많습니다. 거기하고 해외 자주 그 다니게 되는 항공승무원이 5월 접종 대상자고요. 6월에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교사들이 접종을 받고 64세 이하에서는 만성 질환자, 그러니까 뭐 투석을 받거나 중증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그런 질환자들이 6월 달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그다음에 경찰관, 소방관, 군인도 이제 접종을 받아서 2분기까지 그 1,200만 명을 그 접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예. 코로나19 방역의 선봉장에 섰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늘 백신을 맞았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청주시에 있는 흥덕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았고요. 예. 오늘 그 접종을 하기 위해서 어제 푹 잤다. 그리고 이제 진통 해열제를 준비해 놓고 정말 증상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겠다 이런 예.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 뭐 직장 동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순서가 되면 꼭 그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물량 확보가 지금 비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백신 전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2분기 접종 대상이 1,200만 명, 더 정확히는 1,230만 명 정도 접종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그러니까 도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물량은 한 843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한 380만 명분 정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화이자 백신이 370만 명분 도입되기로 돼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100만 명 정도 많은 472만 명분이 도입되기로 돼 예.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2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지금 2분기가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예. 계속 협의 중이라고 그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예. 정부는 이제 범부처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랬으니까 좀 지켜봐야 하고 그동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접종 간격이 좀 길수록 오히려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려고 하다가 예. 10주로 지금 저 기준을 바꿨고요. 예.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12주 약 석 달 정도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아직 도입 계획이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도입 계획이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예. 백신 수급 상황이 어려워지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도 도입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스푸트니크 백신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승인을 하고 접종을 예. 시작했는데 당시는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올 들어와서 임상 3상 결과를 중간 결과긴 하지만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에 발표를 해서 공신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EU 국가는 아니지만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뭐 이런 한 40여 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도입하는 경우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